야, 너는 다리가 굵어서 좋겠다. 나이 들어서 고자공증 안 걸리겠는데?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칭찬했는데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거나 표정이 안 좋게 싹 변한 적 있지 않으세요? 반대로 상대방은 좋은 의도로 나에게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을 듣고 기분이 몹시 언짢거나 불쾌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30대 초반에 군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군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강사님 너무 동안이세요. 30대 같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칭찬이 칭찬으로 들렸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나를 지금 매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근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머 작가님 저는 작가님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20대 중반인 줄 알았잖아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나 놀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이 이 정도 액면가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아니 정말 진정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럴 때가 있죠. 제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저에 한 장점을 100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진정성이 약간 안 느껴지는 그냥 아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칭찬이라는 건 누구나 다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통 칭찬을 할 때 결과치를 보고 칭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직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결과치에 대한 칭찬이 따라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할 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과장이 목표치 10억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김 과장한테 김 과장 10억 달성했네. 잘했어. 아이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어요. 잘했어. 우리가 잘했어 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했어는 과연 칭찬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잘했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못했어요. 잘했다 못했다는 엄밀히 말하면 칭찬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이번에 매출 이만큼 달성했네? 잘했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 이번 달에 이만큼 성과를 못 냈네? 못했어. 이거잖아요. 아이가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을 때 잘했어. 50점을 받았어요. 못했어. 이 받아쓰기에 대한 결과를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는 거라고요. 더 좋은 칭찬은요.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줬을 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10억 달성했어. 잘했어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힘들었지. 애썼어. 내가 김 과장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우리 회사에 송대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상대방의 존재감에 대한 칭찬이요.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피와 땀을 섞었던 그 과정에 대한 노고를 안아주는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칭찬이 정말 좋은 칭찬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칭찬 많이 하라고 주위에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제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칭찬을 해주는 게 참 필요한 건 알겠는데 입 밖으로 잘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표현을 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고 또 말하자니 뭔가 좀 낯뜨겁고 손발이 오그러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막상 칭찬하려고 하니 어떤 칭찬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칭찬에도 요령이 있는데요.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칭찬할 요소들이 보입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직원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일 텐데 그런 작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실수도 많았는데 1년 사이에 엄청 실력이 늘었는데 비록 내 눈에는 상대방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특히 윗사람들 눈에는 직원들의 장단점이 눈에 많이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칭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칭찬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불쾌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상대방이 오해할 법한 여지가 있을 만한 애매한 칭찬들이 보통 그런데요. 나는 좋은 의도로 상대방한테 누구 닮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배우가 그분이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외모에 관한 부분.
이런 나이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이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칭찬이라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칭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칭찬인 거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는 다리가 굵어서 좋겠다. 나이 들어서 고자공증 안 걸리겠는데?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듣는 사람이 다리가 굵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지금 매기는 거죠. 이런 거는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칭찬은 뭐라고 했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존재를 높여주는 칭찬이요. 네가 우리 회사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네가 내 딸이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런 게 바로 존재를 높여주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보다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야 조금 낯뜨겁고 민망한데 딱 2주만 매일 한 번씩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2주 뒤에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